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배우기를 강의할 유선주 강사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SN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관심 분야나 특정한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 관계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와 SNS를 통해서 인맥을 쌓거나 기존 인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NS의 종류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카페나 블로그도 SNS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SNS의 페이스북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페이스북은 2004년도 하버드생이었죠. 마크 저커버그가 개설한 사이트인데 처음에 개설했을 당시에는 하버드생만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의 최대 SNS로 자리 잡고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 맺기 기능을 통해서 웹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심사, 정보, 자료 등을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6년도에 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자 수가 1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주로 이제 페이스북 활동은 글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진을 그냥 찍어서 올리기보다는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줄이고 자르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 프로그램을 PC에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픽슬러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의 경우는 라이브 무비 메이커와 같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포토퍼니아나 또는 픽스아트 또는 포토 원더와 같은 앱들이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스마트폰 앱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동영상의 경우는 비바 비디오나 키네마스터와 같이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앱을 내려받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SNS를 할 때 사용법을 알아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이스북은 저희가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에서 작업을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시는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강의는 크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acebook.com이라는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자, 가입하는 화면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자, 먼저 이름을 써 주시면 되는데요. 성과 이름을 나눠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정에서 얼마든지 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할 때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요. 자, 입력을 해주시고, 자,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는데요. 똑같이 써주셔야겠죠.
자, 또한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실 때는요. 자, 이메일 주소 형태가 정확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네이버 사용자라면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메일에서 사용을 하셨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을 하실 때 두 가지 이메일 주소 또는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연도,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별과 함께 친구 찾기에 사용되는 그런 항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을 한 후에는요. 자, 이렇게 이메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메일 또는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현재 가입했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휴대폰으로 가입을 했고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는 사실은 PC에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PC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환경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서로 연동해서 서로 동기화를 해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약간의 사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으면, 사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자, 지금 PC에서 작업을 할 때 나 혼자 사용하는 PC의 경우에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크를 풀고 로그인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PC에서는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를 풀고 들어가시고요. 로그인으로 접속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다 하셨을 때, 자,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나가셔야겠죠. 끝내셔야 되겠죠. 자, 끝낼 때 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드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드롭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로그 아웃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인터넷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내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 혼자 쓰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의 주 메뉴가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우리는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F가 즉 홈이랑 같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죠. 페이스북의 로고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를 누르나 홈을 누르나 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우리는 뉴스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쓴 글과 친구가 쓴 글과 친구의 친구가 쓴 글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뉴스피드라고 말을 하고요. 내가 쓴 글 또는 나와 내 친구만 쓴 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가입하셨을 때 입력했던 이름, 자, 오른쪽 위에는 자, 여기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시게 되면 프로필이라고 나오죠.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공간,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 공간의 첫 화면이 되는 거죠. 자, 이 홈 공간과 내 공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것은 홈이라고 보시면 홈 메뉴라고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자, 이 화면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쓴 것과 내 친구가 남긴 글을 보고자 할 때는 뉴스피드가 아니라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시 홈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즐겨찾기와 그룹, 앱 등등 친구 등에 대한 메뉴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환경 설정들은 포괄적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드롭 버튼,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설정에서 그 환경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면서 기록했던 모든 내용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은 바로 여기 설정에서 지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설정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일반, 보안 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반을 눌러서 보시면 자, 이름이 나오는데 가입했을 때 지정했던 입력하셨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 내용 검토 이렇게 해 주시면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이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URL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URL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 주소줄에 주소만 쓰게 되면 바로 내 타임라인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다 SNS를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URL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정 버튼을 누르고요. facebook.com 하고 뒤에 들어갈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나 트위터나 등 계정을 하게 되면은 주소가 만들어지는데 페이스북은 자, 반드시 설정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이디 사용자 이름을 썼는데요.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자, 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이름으로 페이스북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주소줄에 facebook.com/ 그 사용자 이름을 입력만 해도 바로 여러분 타임라인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 들어와서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친구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주소를 내 페이스북 주소로 URL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을 여기서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안이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보안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썼을 때 누군가에게 알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마지막에 내 계정 비활성하기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탈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비활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비활성의 경우는 반드시 PC에서 하시는 것을 권하게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 계정 비활성하기가 눌러진다면 그것은 이제 바로 이 페이스북을 탈퇴하는 그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설정 메뉴에서 보안에 들어오면 이런 환경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탈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활성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공개 범위, 내가 글을 썼을 때 내가 쓴 글을 어떻게 누구에겐가 보여줄 것인가 공개 범위를 지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연습 중이라서 지금부터 쓰는 글들은 나만 보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가 쓴 글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나만 보기가 아닌 전체 공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내 글을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전체 공개를 해놓게 되면 친구가 또 그 친구의 친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기로 현재는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 글, 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으로 지금 했고요. 나를 검색하는 것도 모든 사람. 이것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역시 수정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스마트폰보다는 데스크탑 PC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 메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시고 홈을 누르면 페이스북의 첫 화면 뉴스피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내 화면으로 내 페이스북 화면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되겠죠.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프로필 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용자,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내가 입력한 글 또는 내 친구가 쓴 글, 내가 공유한 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홈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필 즉 타임라인에서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친구 목록 중에 이제 채팅 즉 이제 이 친구들의 정보를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1대1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채팅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입력을 하셔서 보내시면 1대1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전화도 직접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톡처럼 얼굴 화상 채팅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데스크탑에서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얼굴 보면서 통화까지 무료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은 이미 제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걸었거나 또는 이메일을 사용했거나 그래서 친구의 친구 걸러서까지 알 수도 있는 사람 목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 수도 있는 사람 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칸에 이렇게 이 드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삭제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알 수도 있는 사람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뜬다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알 수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요 드롭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 거에는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요 알 수도 있는 사람 칸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작업할 때랑 데스크탑에서 작업할 때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뉴스피드에서 자, 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에다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연습 중입니다. 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사진을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의 버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눌러서 사진을 하나 컴퓨터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열기 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올려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사진을 하나 올려서 자, 이것을 누구와 함께 볼 것인가 태그 뭐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친구를 이 사진에 대한 그 이름표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름표를 달아두거나 이 사진을 친구와 같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태그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이제 올려볼 거니까요. 여기서는 사진 편집은 이제 하지 않을게요. 태그에 대해서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클릭하면 이제 친구들 목록들이 나와서 이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내 마음대로 삭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보고 있는 선택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그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하셔야지 무조건 태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눌러서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을 쓰셨어요.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진을 또 꾸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자꾸 이제 진화되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많은 만큼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진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추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그 사진 편집 기능 이외의 기능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또 올리고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볼 수 있는 범위, 공개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서 나만 보기로 했는데 아니고 이거는 모두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글에 한해서는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나만 보기 비공개인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고 싶다. 이 글만 그럴 때는 전체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만 보기로 설정을 한 후에는 게시 버튼을 눌러야 글이 완전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포스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일단은 비공개, 즉 나만 보기로 하셨다가 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공개를 하고 싶을 때는 공개 대상 범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글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글 이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드롭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시거나 글자가 잘못 써져서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이 글을 별도로 보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삭제를 해 볼게요. 자, 삭제 누르게 되면 자, 게시물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이렇게 삭제된 글은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휴지통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완전히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개념이니까 지우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 공간 어디서 쓰시냐면 지금 현재 뉴스피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뉴스피드에 글을 쓰고 계시는 거고 그 글을 쓰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나만 보기로 하신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이라고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사진에 대한 편집이라든가 태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글을 나만 보게, 자, 기본값이 나만 보기고요. 게시 버튼을 눌러야 이 페이스북으로 게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의 글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글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타임라인이다 라는 거죠. 타임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자, 내가 쓴 글만 따로 모아서, 자, 내 친구들이 쓴 것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강좌에서는요, 글쓰기 버튼과 또 사진을 편집, 동영상 편집, 공유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